지난 2주에 걸쳐 가지고 기저와 부분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다시 이제 4장 총 마무리로 기저와 부분공간에 대한 것들을 약간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토폴로지는 본래 어떤 집합 위에 정의된 어떤 구조죠. 그 집합에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는데 그게 특별히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걸 토폴로지라고 그런다고 하죠.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전체 집합 X와 공집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T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아무렇게나 유년해도 다 T에 들어가야 되고 또 T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두 개 빼내서 인터섹션 해도 T에 들어갈 때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토폴로지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집합이 유한 집합일 때는 T의 원소도 유한이라 몇 개가 안 돼요. 물론 이제 많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유한계예요. 그런데 집합이 무한 집합이 되면 T의 원소는 뭐 무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아지죠. 개수가. 그죠? X에 비해서 T의 원소는 원소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태들을 다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수에서의 보통 유상 공간 그러면 거기에서의 열린 집합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대표적인 어떤 이쁜 모양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수에서의 개구간들은 굉장히 계산도 편하고 형태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이쁜 형태의 열린 집합만 모아놔가지고 계산하면 편하겠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기저라는 개념이에요. 기저. 그러니까 기저는 열린 집합들의 일부만 모아놓은 거죠. 일부만 모아놨는데 그 일부가 모든 열린 집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기저라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낸다, 제너레이트 한다 이런 개념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열린 집합들을 방금 얘기한 기저의 원소들의 유니온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이게 제너레이트 한다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의 열린 집합이 있으면 기저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기저가 된다 하는데 다시 임의의 열린 집합을 기저 원소의 합집합으로 표시한다는 그 뜻이 뭐냐 하는 게 바로 정리 4.2죠. 즉 임의의 열린 집합과 열린 집합 G와 거기에 속해 있는 P가 있으면 뭘 찾을 수 있을 때? B의 원소 집합 B를 찾아서 B가 P를 포함하고 G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B들을 모아놓은 클래스가 기저가 된다. 그래서 정의 4.1과 4.2 이거를 동시에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 예들을 계산했었죠. 그죠? 그 다음 그래서 정의 4.1과 4.2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 정리 4.8은 처음에 이제 토폴로지가 없어요. 토폴로지가 없는데 X의 부분 집합을 적당히 모아놨어요. 적당히 모아놨는데 이 적당히 모아놓은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 어떤 토폴로지의 기저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토폴로지가 지금 현재 없는데 적당한 토폴로지의 기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모임들을 가지고 토폴로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 4.8은 일단 집합부터 시작하는 거다. 토폴로지가 없이. 그래서 이 집합을 가지고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근데 토폴로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토폴로지의 기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토폴로지의 기저가 되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하는 건데, 첫 번째, 그 클래스 B의 원소들이 집합이죠. 다 유니언해 준 게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그 클래스 B에 들어있는 B1, B2를 인터섹션 했을 때 B의 원소들의 유니언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예. 다시 B의 원소의 유니언으로 나타낸다 하는 게 아까 4.2 그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B1 인터섹션 B2에 속해 있는 점 X가 있을 때 B1, B2에 속해 있는 점 X가 있을 때 B1, B2의 부분 집합이면서 X를 포함하는 B3를 이 클래스 B에서 찾을 수 있을 때 이런 두 조건을 만족하면 이 클래스들의 원소들을 어떻게 해라? 다 유니언 시켜준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토폴로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 클래스의 부분, 서브 클래스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유니언해줘.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 B의 클래스의 원소들을 있을 수 있는 대로 다 유니언해보라 이거야. 2개도 해주고 3개도 하고 empty 유니언도 하고 뭐 다 유니언도 해보고 그런 걸 다 모아놓으면 이게 토폴로지가 된다. 그런데 이게 클래스가 아까 두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이런 걸 다 유니언해도 토폴로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토폴로지가 되느냐 하는 게 그 두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클래스에 의해서 토폴로지가 제너레이트 됐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8은 이미의 클래스가 어떤 토폴로지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조건 이거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4.1, 4.2는 거의 같은 얘기고요. 4.8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 4.8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저를 사용하면 뭐가 좋다고요? 이미 오픈셋 계산을 기저만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도입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4.11 파이너하다, 코스하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오픈셋을 다 조사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기저의 원소만 가지고 조사해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사용해서 직접 어퍼 리미트, 그러니까 윗끝 위상, 아래끝 위상, 그 다음에 일반 위상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죠. 근데 전에는 이제 이거 정의 자체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기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의하거나 이런 걸 비교할 때 아주 편해진다. 다음 2절 부분 기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기저도 사실 아까 토폴로지의 성질 중에 하나죠. 아비추러리 유니언, 임의의 유니언 해준 걸 다 모아놓은 게 토폴로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토폴로지의 두 번째 공리예요. 임의의 유니언이 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세 번째 공리를 보면 유한 인터섹션이 그 안에 포함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공리를 써서 기저보다 더 작은 클래스를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부분 기저예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들을 파이나이트 인터섹션 해준 것들이 기저가 되면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서브 베이스, 부분 기저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임의의 클래스 4.17 얘기했는데 4.17 정의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열린 집합들을 적당히 모아놓으면 이게 부분 기저가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조사할 수 있는데 열린 집합들을 모아놓으면 항상 어떤 토폴로지의 부분 기저가 되도록 할 수 있어요. 열린 집합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임의의 집합을 모아놓으면 항상 적당한 토폴로지의 부분 기저가 된다 하는 게 정리 4.21이에요. 이거. 자, 아까 어떤 집합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기저는 안 된다 그랬죠. 기저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뭐가 있어야 돼? 그것들을 유니언해주면 전체 집합, 그리고 두 개 인터섹션 해준 사이에 또 다른 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조건이 필요한데 서브 베이스는
그런 조건 없이 아무렇게나 X의 부분집합 뭐 하나든 두 개든 아무렇게나 모아놔도 항상 부분 기전은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걸 있는 대로 다 인터섹션 해준 걸 모아놓고 그걸 B라 그러고 또 B에 있는 걸 있을 수 있는 대로 다 유니언 해준 걸 모아놔서 T라 그러면 그게 항상 토폴로지가 된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근데 B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S, 이게 서브 베이스는 조건이 필요 없다.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서브 베이스가 좋은 점이 바로 이거죠. 조건이 필요 없이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부분기저. 그래서 부분기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국소기저. 국소기저는 뭐냐? 기저 중에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한 점 주위에서의 오픈셋을 유니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실제로 정리, 이게 중요한 건데 베이스의 원소 중에 점 P를 포함하는 거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 국소기저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스의 원소 중에 기저 중에 점 P를 포함하는 걸 다 모아놓으면 P에서의 국소기저가 된다. 로컬 베이스가 된다. 그래서 P 주위에서 수렴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걸 조사할 때는 P의 국소기저만 가지고 계산해도 된다 하는 여러 가지들을 알아봤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절에서 부분공간. 부분공간은 어떤 위상공간이 있고 그거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여기다 위상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본래 전체 집합에서의 오픈셋과 그 집합 Y와의 인터섹션을 다 모아놓은 거를 토폴로지로 주면 이 토폴로지를 부분위상이라고 그러고 이 공간이 바로 부분공간이 된다. 그런데 부분공간의 좋은 점이 뭐예요? 부분공간은 전체 공간의 토폴로지로부터 바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들이 전체 공간에서의 성질에 좌우되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오픈셋, 클로즈드 셋들이 다 이와 같이 표시된다. 부분 공간에서의 오픈셋은 전체에서의 오픈셋 인터섹션 Y, 또 부분 공간에서의 닫힌 집합은 전체에서의 닫힌 집합 인터섹션 Y 이렇게 표시된다. 그런데 이건 닫힌 집합, 열린 집합은 되지만 클로저 인테리어는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하는 게 있었고요. 클로저는 잘 되는데 인테리어 안 된다. 그리고 또 부분 공간에서 베이스도 전체에서의 기저의 원소들을 Y와 인터섹션 해준 걸 다 모아놓으면 부분 공간에서의 베이스, 기저가 된다 하는 얘기까지 해봤죠. 그래서 기저, 국소기저, 부분기저, 이런 기저에 대한 세 가지 종류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응용으로서 부분 공간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이게 처음에 확실히 이해하면 좋은데 이게 확실히 이해가 안 되면 부분 공간에서의 오픈셋, 클로즈드 셋 이런 것들이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처음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장에 대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